빈스 맥맨과 경영진이 WWE UFC 합병 소송에서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의 두 재판관은 빈스와 니칸이 증거를 삭제했다며 공식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성추문 논란 이후에도 자신을 회사에 남겨주려고 했던 아리 엠마뉴엘에게 회사의 가치를 낮추게 되면서 WWE 매각을 유도했던 빈스, 엔데버 쪽으로 WWE 매각을 추진했죠. 거기에서 주주들이 소송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토니칸이 다시 군침을 흘리나 얼마 준 거야 대체? 라는 뉴스인데요. 브록 레스너가 보기 드문 팬 공개 행사 참석합니다. 팬미팅에 참석한다는 건데 캐나다 에메랄드 파크 홈 하드웨어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브록 레스너의 사진 촬영 사인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사는 5월 28일부터 4시부터 6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브록은 평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즐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번 행사는 팬들에게 상당히 희귀한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행사 이후 유럽으로 이동해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오바페미와 레슬매니아 42 리매치를 치를 예정입니다. 브록 레스너가 사람 많은데 싫다, 팬들과 소통하는 것도 싫다 해서 몇몇 극소수의 미드앤그릿 아니면은 소아암 만나주는 거 그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 외부 팬미팅 행사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너가 요즘 나이 먹고 마인드가 달라진 것 같기도 팬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냥 돈을 많이 냈구나 이 생각만 했는데 대체 얼마를 줬길래 얘가 나오지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웬만하면 팬미팅을 안 하는 애라서 어쨌든 여기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캐나다 에메랄드 파크. 특강하고 온 시느님이란 뉴스입니다. 존 시나가 세스 롤린스의 레슬링 학교 블랙 앤 브레이브 레슬링 아카데미를 방문해 훈련생들을 지도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시나는 약 5시간 동안 직접 코칭을 진행했고 이후에도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후배들과 소통했습니다. 존 시나와 세스 롤린스는 1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인 만큼 이번 방문은 친구이자 후배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지원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시나가 인링 은퇴 이후에도 프로레슬링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있으며 후배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유명 인사가 특정 레슬링 스쿨에 가서 레슨을 하는 것을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세미나. 그래서 보통 이제 특별 강의 이런 식으로 특강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돈을 받는데 시나는 돈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세미나가 이거 했다는 게 이 저번 수요일 뉴스 할 때 X에 막 퍼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존 시나가 블랙 앤 브레이브 레슬링에 나왔네 막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일부러 안 퍼왔던 게 디테일이 없고 그냥 나왔습니다만 써 있어서 안 퍼왔거든. 근데 디테일을 보니까 무려 5시간 동안 세미나를 한 거야. 5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Q&A를 또 했대.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다 쓴 거죠. 6시간 반이면 이동시간 포함하면. 존 시나가 진짜 진심이다 레슬링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하루 다 썼네. 그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마스터 클래스 세미나를 했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존 시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블랙 앤 브레이브 레슬링은 세스 롤린스가 링 오브 오너 때 링네임이 타일러 블랙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블랙이고 이 오랜 레슬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선수 중에 무슨 브레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원 이름이 그래서 블랙 앤 브레이브 레슬링입니다. 존 시나가 세스 롤린스 학원에 특강을 했다. 특강. 고트 행동하고 있다. 후배들을 챙기고 있다. 차세대를 위해서 특강을 5시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앤 브레이브 레슬링에 세미나를 해준 존 시나인데요. 존 시나 여기 있네요. 겨우 찾았네. 블랙 앤 브레이브 레슬링 세스 롤린스의 레슬링 스쿨에 세미나 특강 강사 존 시나 5시간 특강 1시간 반 Q&A 미쳤다 미쳤어. 존 시나가 특강을 제대로 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강생 개 많네. 그럼 세스 롤린스의 학원인데 돈을 긁어 모으겠지 그냥. 대체 돈을 얼마나 벌까 짐작도 안 된다. 또 오늘이 세스 롤린스의 생일이라 합니다. 세스 롤린스 4번의 월드 챔피언, 2번의 유니버설 챔피언, NXT 챔피언, 2번의 인컨 챔피언, 2번의 US 챔피언, 6번의 태그팀, 2번의 머인뱅, 로열 럼블 위너,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터,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위너까지 못해본 게 없는 남자죠. 이 세스 롤린스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40번째 생일이네요. 40번째. 쉴드는 늙었습니다. 2014년에 다 20대였는데 지금은 다 40대예요. 네, 다 늙었습니다. 저랑 다 동년배네요. 네. 세스 롤린스
롤린스의 변천사를 다룬 스포츠 키다입니다. 그래서 세스 롤린스 초창기부터 뭐 NXT 초대 챔피언, 쉴드, 모인뱅 캐싱인, 더블 챔피언, 디사이플, 뭐 킹슬레이어, 캐싱인 성공했을 때랑 또 계속해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잘 담아놨길래 부록 잡았을 때 생각난다. 아, 그 캐싱인 너무 좋았죠. 아, 그때 진짜 지렸었어요, 진짜. 예. 새천지 기믹하고 코로나 터졌어. 그것도 맞죠. 세스 대체 지금 기믹 모임 복수자, 데어데블, 리벤저, 퍼니셔,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비전 복수하고 싶은 청년 기믹임. 맞아. 몰라. 에휴. 이에 대한 후속 보도인데요. 계속되는 고트 행동이라는 뉴스입니다. 존 시나가 WWE 퍼포먼스 센터를 방문해 차세대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NXT 선수들과 연습생들은 SNS로 시나와 찍은 사진을 영상도 공개했으며 디아 슈바이저는 시나가 자신의 커리어 경험과 업계에서 배운 교훈들을 직접 이야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시아 다니엘 역시 시나와의 사진을 공개했고 샤일로 힐은 미스터 NXT 캠페인을 응원하는 존 시나의 영상도 올렸습니다. 현역 경쟁에서는 물러났지만 존 시나는 여전히 WWE 미래 세대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 앤 브레이브 레슬링 다녀오고 이게 이틀 뒤의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레슨을 순회 공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시나가 고트 행동을 하고 있다. 예, 존 시나가 NXT 퍼포먼스 센터에 가서 NXT 선수들 그리고 NXT 밑에 있는 NXT에 출연하고 싶은 수련생들하고 사진도 찍고 세미나도 하고 Q&A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준 거죠. 예, 그거 존 시나의 고트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후배들을 위해 정말 진심이다. 그래서 인링 퍼포머, 링 안에서 레슬링하는 선수는 완전히 은퇴한 게 맞지만 링 밖에서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씨는 힘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존 시나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요. 이러니 어떻게 존 시나를 싫어할 수가 있겠어, 그죠? 존 시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 존 시나를 싫어하는 나츠? 이걸 또 틀어야겠구만. 녹음해두길 참 잘했어. 나는 존 시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 엄마, 나 옛날에 중학교 때 존 시나 좋아했지. 알아. 중학교 때부터 계속 좋아했지. 그럼 엄마가 알지. 아니 나 존 시나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존 시나 싫어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나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지. 그래가지고 그 그림 그려가지고 그 오려가지고 인사해서 뭐 팔기도 했잖아. 그래, 코미골든도 나갔어, 코미골든. 끼워갖고 다니는 거. 존 시나 제일 좋아하지 않았어? 존 시나 좋아했지 그때 당신은. 그러니까 엄마가 존 시나인지 뭔지 알지. 봐봐. 이래도 내가 존 시나 싫어해? 이래도 내가 존 시나 싫어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존 시나 그림 그려서 막 코미월드에서 팔고 존 시나 맨날 그리고 존 시나 옛날부터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이름도 알고 어머니가 증인이잖아요. 이 정승호 캐스터가 나에게 주운 글씨를 남겨서 내 방송 커리어에게 너무 치명적인 데미지를 줬는데 저는 존 시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의 증언이 있어요. 더 이상 이 논란은 이제 종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존 시나는 최고예요. 또 록센 페레즈가 개인적인 인터뷰를 치렀는데 인터뷰에서 존 시나에게 팝락스를 넣는 거는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으며 존 시나에게 팝락스를 넣는 그 장면이 존 시나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러니 존 시나를 누가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존 시나는 정말 최고예요. 존 시나가 록센 페레즈에게 인생 장면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랑기스라는 뉴스인데요. 빈스 맥맨과 WWE 경영진이 WWE UFC 합병 소송에서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의 부재판관은 빈스와 니칸이 증거를 삭제했다며 공식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시그널 메신저의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해 법적으로 보존해야 할 대화 기록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소송에서는 빈스가 성추문 논란 이후에도 자신을 회사에 남겨주려 했던 아리 엠마뉴엘의 엔데버 쪽으로 WWE 매각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니칸이 빈스에게 랑기스라는 단어를 보냈고 빈스가 뜻을 묻자 거꾸로 읽어보세요 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6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뉴스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신을 회사에 남겨주려고 했던 아리 엠마뉴엘에게 WWE 매각을 유도했던 빈스가 자네일 그랜트 소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WE 대가리에 남기 위해서 엔데버 쪽으로 WWE 매각을 추진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회사의 가치를 낮추게 되면서 이 WWE와 UFC, TKO 관련 주주들이 소송을 걸었고 여기에 대한 소송이 계속해서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 니칸이 일부러 빈스 맥맨하고 소통을 할 때 법적으로 증거가 남지 않게끔 시그널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시그널.
이 시그널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시그널이라는 어플은 텔레그램처럼 시간이 지나면 24시간 뒤에 그 문자가 자동으로 지워져요. 근데 시그널로 오세요 카톡 하다가 왓츠앱 하다가 왓츠앱이 미국에선 카톡이에요. 왓츠앱 하다가 시그널로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시그널로 오세요라는 말이 남잖아요. 왓츠앱은. 그래서 이제 랑기스 이렇게 썼는데 빈스가 그게 뭐야 LOL 이렇게 했거든요. What is 랑기스 LOL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읽어보세요라고 얘기한 카톡이 최근에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서특필한 적이 있는데 한 달 전인가 제가 대서특필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6월 8일부터 이제 재판에 들어갑니다. 전화를 써야지 이 녀석아. 그 말도 맞네. 시그널 보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스하고 니칸이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아지게 지워지는 어플로 대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니 칸이 다시 군침을 흘리나 어쨌든 WWE는 TKO 아래서 매각당하기 위해서 최고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중이고 나중에 매각되면 또 누구에게 매각될지 그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독립을 하면 안 되나? 꼭 매각이 돼야 되나? 한번 이렇게 매입당한 회사는 다시 독립해도 WWE는 자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 딜만 유지할 수 있다면야 애초에 사우디 딜도 빈스가 이 10년대 마지막에 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되는데 TKO 에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니까 다시 사우디 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자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합병된 마당에 그니까 나도 그게 궁금하네. 다음 뉴스입니다. 돌아오나요? 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이번 주 스페인 스맥다운 홍보 자료에 랜디 오튼과 드루 맥킨타이어를 포함시키면서 복귀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레슬매니아 이후 WWE TV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번 광고에는 그대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WWE는 보통 특정 선수가 출연하지 않을 경우 쇼 직전 홍보 그래픽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스맥다운에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름을 앞둔 중요한 복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특정 흥행 이벤트를 누르면 누가 나올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랜디하고 드루가 포함되어 있다. 해서 레슬매니아 이후에 이 카드에 포함된 경우가 저번 주 스맥다운 이후에 처음이에요. 저번 주 스맥다운에는 이거를 포함시켰다가 결국에 안 나올 건데 홍보자료에서 마지막까지 삭제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또 논란이 있을지언정 이번에 또 한번 스페인 스맥다운에서 홍보자료에 드루 맥킨타이어하고 랜디 오튼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이 복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랜디 오튼이 본인의 음악 보이시스를 떼창하는 문화가 유럽에서부터 생겼죠. 또 드루 맥킨타이어 역시 유럽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유럽을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 유럽 투어 포스터에 얘네가 포함된 게 우연이 아닐 것 같아. 이번에는 실수가 아닐 것 같아. 유럽이니까 랜디 드루 딱이네. 랜디 복귀 굳군요. 드루 조앤들이 스코틀랜드 한번 더비도 보고 싶은데 스코틀랜드 스맥다운 드루 맥킨타이어 대 조앤들이 뭐 라이브 이벤트라던가 유럽 투어에서는 브랜드 간의 경계가 살짝 허물어지기도 하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전해놓고 다크매치 출연이면 우플 듯 설마요. 아무튼 간에 이 둘의 복귀를 한번 저도 염원해 보고요. 새벽에 큰 도파민이 찾아오기를 저도 빌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예스좌의 선수 종료라는 뉴스인데요.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AEW 현역 로스터 명단에서 최근 공식 제외되면서 사실상 은퇴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최근 AW의 방송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마지막 주요 경기는 2024년에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정식 경기를 뛸 생각이 없어 보이며 팬들은 그가 완전히 일링 커리어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슨은 WWE와 AW를 거쳐 현대 레슬링을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고 기술력과 경기 운영, 팬과의 연결성 모두에서 독보적인 커리어를 남겼습니다. 팬들은 그의 다음 역할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W에서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AW에서 트리플 H도 마찬가지고 WWE에서 이제 현역 로스터를 표시하는 표가 있는데 그 표에
트리플 H가 지금 레슬링에서 최근에 제외됐어요. 레슬러 역할에서. 그래서 아예 레슬링 할 확률이 0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브록 레스너는 직원들만 도우고 있는 그 로스터 표가 있거든. 거기에 브록 레스너는 계속 현역으로 남아있었다 그래. 최근에 복귀했잖아. 근데 AW에도 비슷한 게 있나봐요. AW도 현역 로스터 명단에 AW 직원들만 보는 현역 로스터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수에서 제외가 됐다. 선수에서 제외가 되고 해설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최근에 이동이 있는 걸로 봐서는 다니엘슨이 경기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다니엘슨이 여전히 잠정적 은퇴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은퇴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립네요. 예스 무브먼트 최고였는데. 그래서 다니엘슨이 진짜 최고였죠. 모든 사람들이 고트로 뽑는 선수 중 한 명인데, 얼마 전에 치즈버거 인터뷰에서도 치즈버거가 GOAT를 다니엘슨으로 뽑았는데, 저도 좀 동의하는 게, 다니엘슨은 진짜로 다 했으니까. WWE의 그 아동 친화적인 그 문화에서도 최고의 상품 판매량 보였고, 최고의 팬들과의 소통을 또 보여줬고, 그래서 그 WWE 기조 아래서도 WWE 챔피언이 됐었고, 인디 레슬링 AW의 그 하드히팅 경기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진짜 다니엘슨은 최고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IB 스포츠에서 한 번쯤 생방송으로 하고 싶은데 진짜 은퇴인 건지 아무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비닐봉지를 꼭 머리에 씌웠어야 됐나. 아니 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오스프레이랑 피니시 맞부딪힌 게 은퇴로 이어지네요. 그때. 네. 또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니키 벨라의 훈련을 돕고 있다. 고트가 가르쳐주면 좀 잘해라. 고트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좀 잘했으면 좋겠네, 진짜로. 다니엘슨이면 거의 서울대 과외 선생님인데, 그죠? 근데 이 학생들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 와이프만 봐도 이 마탱이가 간체로 챔피언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진짜 어지럽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조마조마해. 예. 이 수어사이드 다이브 할 때마다 정말로 수어사이드 할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한데, 어쨌든 니키벨라도 과외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대 수석한테. 신일본 뉴스 요약 좀. 신일본은 지금 결국에는 방송국 그쪽이랑 원래 갖고 있던 회사랑 5대5로 나눈 것 같던데, 부시로드가 그냥 스타덤만 갖고 있기로 하고 노아 있는 회사 쪽에 넘긴 것 같던데. 그래서 43%끼리 동률이다? 방송국이랑 그 노아 갖고 있는 회사랑 동률로 공동 대주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게, 이제 노아는 WWE랑 제휴 중이고 신일본은 AW랑 제휴 중인데, 그 노아랑 신일본이 한솥밥을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WWE랑 AW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미국 단체와의 연계가 어떻게 될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서 일부러 뉴스로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나오면 특집으로 한번 더 달아볼게요. 그래서 이 포비든 도어도 신일본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회사의 대가리가 달라졌잖아. 일단은 근데 포스터에 박혀있는 만큼 진행될 것 같긴 한데는 어떻게 한번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하지가 않아서 안 다뤘어요. 그래서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벨트와 어디든 함께라는 뉴스인데요. WWE 챔피언 코디 로즈가 월드 타이틀 벨트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지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리치 아이젠 쇼에 출연해 항상 공항을 지날 때 직접 벨트를 들고 다닌다 라고 말하며, WWE 역시 현재 벨트를 내부에 바코드를 넣어서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디는 WWE가 행사나 촬영용으로 여러 개의 동일한 벨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벨트를 챙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챔피언이라면 그 벨트가 진짜처럼 느껴져야 한다.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공항 검색대에서 엑스레이를 지나칠 때 직원에게 벨트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야 하는 웃긴 에피소드도 있다고 설명했네요. 그래서 벨트를 어디를 가든 자신이 함께 들고 다닌다. 뭐 보통은 이제 캐리어에 넣어요, 선수들이. 캐리어에 넣고, 인디 선수들은 그 벨트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WWE 챔피언은 안 들고 다니는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에 넣지 않고 WWE가 들고 다니다가 쇼에서 주면 그때 받아서 이제 챔피언 막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는데, 코디 로즈는 회사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들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전에 뭐 AW 오카다였나요? 뭐 벨트를 잃어버려서 막 검은 봉다리에 벨트가 있는 것처럼 막 연출한 적도 있고, WWE에서도 인터컨티넨탈 벨트를 잃어버린 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선수들 말고 회사가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코디 로즈가 벨트에 위치 추적 바코드를 넣어서 직접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직원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 이러면 이제
WWE 챔피언 벨트예요. 제가 WWE 선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민망한 순간들이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리치 아이젠 쇼, 유명한 쇼죠. 이 쇼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풀어가지고 저도 이런 TMI가 재밌어요. 네, 저는 이런 TMI를 좀 뉴스로 하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말만 보면 예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벨트 중독자로 읽히는 거 너무 꼬인 거임. 옛날 진짜 80년대 레슬링 선수들처럼 챔피언 벨트를 직접 들고 다니는 코디 로즈의 그 올드스쿨 마인드가 또 한번 빛나는 건데, 코디 로즈의 올드스쿨 마인드가 그냥 빨리 뱉어줘. 너무 재미없어. 그렇긴 해. 요즘 좀 권태기긴 해 나도. 그래서 이제 챔피언이라면 직접 벨트를 들고 다녀야 된다. 저는 이런 게 되게 코디 로즈가 레슬링을, 여기도 써있지만 레슬링을 진짜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코디 로즈의 이런 마인드가. 다음 뉴스입니다. 군터 형 믿고 있었다고 라는 뉴스인데요. 군터가 최근 체포 논란을 휘말린 루드빅 카이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에 보석금을 대신 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카이저는 플로리다에서 경범 폭행 혐의로 체포됐고 WWE 내부에서도 사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터가 직접 카이저의 석방 절차를 도왔다는 보도가 나오며 팬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WWE 이전 유럽 인디씬과 WXW 시절부터 함께 해온 오랜 동료이며 WWE에서도 임페리움 멤버로 함께 활동했습니다. 팬들은 진짜 큰 형님이 움직이셨다라면서 그 둘의 우정에 감탄했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옛날 WXW, 여기서 이제 링캄프로 활동하면서 함께 그룹으로 활동했고, 그 그룹이 그대로 임페리움이라고 WWE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이제 거기에 그 아저씨 누구야, 그 세니티에 그 아저씨 나중에 잘렸지만 결국에 3명으로 메인 브랜드까지 데뷔했고, 나중에 빈치도 잘렸지만 루드빅 카이저 군터는 여전히 남아서 찐찐 우정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서 여전히 우정이 대단하다. 빈치를 또 구치소에서 꺼내주었다. 돈도 냈다. 서류도 사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요. 여론 조작했냐? 라는 뉴스인데요. 루드빅 카이저 체포 사건을 두고 WWE 내부에서 특정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포스 피니쉬는 WWE가 현재 카이저를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고, 파이트 포 셀렉트는 일부 관계자들이 카이저가 연인 안드레아 바자르테를 IC 모욕 발언으로부터 보호했다라는 이야기가 WWE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기자에게 전달한 번호가 카이저나 WWE 공식 인물이 아닌 정체불명의 번호였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내부에서는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카이저는 현재 WWE와 트리플레아 일정을 정상 소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아 바자르테 여자친구에게 일침을 놓은 엘리베이터의 노인이 너 그 멕시칸 IC에 신고할 거야. 그 상년과의 스킨십을 멈춰라고 말해가지고 카이저가 몸싸움을 했는데, 이 IC라는 발언, 거기에 대해서 카이저가 몸싸움이 경미했다는 발언, 이런 게 WWE 쪽에서 흘린 이야기다, 사실이 이것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포스 피니쉬에서 실제 이야기고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고, 파이트 포 셀렉트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담을 만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파이트 포 셀렉트 쪽에서도 이걸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격자의 이름을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저번 뉴스엔 목격자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 목격자의 이름과 함께 정황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정황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정황 설명에서는 카이저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죠. 카이저는 신이야. 카이저가 지금 멕시코의 신이라고 합니다. 신. 아니 근데 대체 왜? 대체 왜 이 정도인 건데? 약간 다들 아는데 멕시코 사람 아닌 거. 근데 이 정도까지 진심인 걸 보고 그런 건가? 그냥 그 싸웠다는 팬이 IC 드립친 뉴스가 플러스긴 하죠. 아니 거의 국민 영웅 됐어 진짜로. 아니 왜 대체 이 정도까지 초국민 영웅 됐는데? 놀랍습니다. 예전에 이 벽화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벽화에 직접 간 엘그란데 카이저입니다. 카이저 아메리카노 직접 갔어요. 또 여자친구까지 같이 그려줬네. 안드레아까지 같이 그려줬어요.
아, 뽀뽀하네요. 네. 아, 또 직접 갔네요. 네. 여전히 사이가 좋네요. 보기 좋다. 티파니보다 훨씬 낫다, 야. 행복해라, 이놈아. 부디 그 WWE 뉴스가 가짜 얘기를 빌어요. 네. 아, 이 가면맨들 간의 내전인데요. 게이블 아메리카노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정신적인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카이저 아메리카노가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죠. 예, 눈을 돌릴 정도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정신 공격.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효과는 굉장했다. 카이저 이거 지금 막, 뇌가 부러졌죠, 지금. 이러면서 이제 막, 뇌에 금이 갔어요, 지금. 굉장한 데미지. 이거 좀 매콤한데요? 네. 안드레아도 이거 허용했을까? 쇼치 티셔츠 입어라. 그러니까, 쇼리지. 그들은 진짜 첫째 날부터 함께 했네요. 라는 짤입니다. 네. 이게 2008년인가? 2006년인가? 뭐, 그렇다 해요. 20년지기죠? 20년지기. 굉장히 친하다. 군타이 때는 더 살쪘었다. 얼른 나와라 폴 이란 뉴스입니다. 로건 폴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마이클 콜은 로우에서 로건 폴이 삼두근 파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고 이후 로건 폴 본인도 SNS를 통해 수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팔에 꿰맨 자국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약 6개월 회복 기간을 예상하고 있지만 로건 폴은 더 빠른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두근 파열은 일반적으로 장기 결장이 필요한 부상인 만큼 WWE의 향후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해서 로건 폴 삼두근을 깨어있는 채로 수술했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 삼두를 이렇게 쭉 찢어서 수술했는데 약간 만두 같아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패러디 짤도 있고 수술 자국이 좀 징그럽기도 하고 해서 모자이크된 짤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로건 폴이 그래도 지금 멀쩡해 보인다. 근데 삼두근 파열이라서 좀 안 좋아 보인다. 근데 삼두근인데 좀 약간 밑에 여기 팔뚝을 찢었더라고. 그래서 팔뚝을 타고 가서 삼두를 어떻게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로건 폴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비전이 아니라 병원이네. 그 드립이 정말 많이 성행하고 있죠. 예전부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전이 죄다 다쳐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비전에서 유일하게 부상을 안 당한 시얼이 그것도 맞죠. 근데 정확히는 복귀를 또 비전으로 한 거라 이 사인을 해주는데 트레이딩 카드죠. 톱스에서 샀지. 이걸 어떻게 구했어? 이거 아직 발매가 안 된 건데. 님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이거 님 정품 아니야. 너가 이 카드를 지금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짜 카드를 갖고 왔나봐. 가짜 카드. 그래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가짜가 맞았다고 해요. 진짜로 가짜 카드에 사인을 받으려다가 결국에 사인을 받는데 실패한 한 거짓말쟁이 팬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피카츄 팔아봐서 내가 아는데 맞지. 리아 리플리 사기당했다. 라는 뉴스인데요. 리아는 What's Not 경매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실제 사용했던 아이폰 케이스를 판매했는데 팬들 간의 경쟁이 붙으면서 낙찰가가 무려 $6,320 945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버디 매튜스 남편이죠. 금액을 보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낙찰자의 결제가 실패하면서 해당 계정이 사기성 입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누가 중고 폰 케이스에 $6,000를 쓰냐라는 반응과 함께 동시에 리아 리플리아의 인기가 상품성을 보여준 웃지 못할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945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물론 낙찰한 사람은 사기꾼이지만 그 낙찰자와 함께 경쟁을 벌였던 사람도 사기꾼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진 945만원 인접하게 낼 용의가 있는 입찰자가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아 리플리 설렜냐? 리아 리플리 관련해서도 경쟁자는 진심이었겠지, 그죠? 이 945만원에 준하게 낼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 그만큼 스타성이 뛰어나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리아 리플리가 톱스 카드를 딱 자랑했는데 로만 레인즈 사인한 카드가 뽑힌 거야. 와, 사인 카드 뽑혔네 이러고 좋아하다가 리아 리플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로만 레인즈의 R 2개 있는 사인이 자신의 리아 리플리 사인이랑 너무 비슷해서 WWE 쪽에서 본인의 사인을 바꾸라 그랬대. 리아 리플리한테 너 로만 레인즈랑 사인 너무 비슷하니까 너 바꾸는 게 좋겠어 해갖고 리아 리플리가 본인의 사인 모양을 바꿔야 했다는 에피소드를 풀어가지고 재밌는 TMI인 것 같아서 퍼와봤습니다. AJ 리가 없어졌다 라는 뉴스입니다. AJ 리의 WWE 미래를 둘러싼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WWE 공식 홈페이지 슈퍼스타 배너 이미지에서 AJ 리가 조용히 삭제됐고 그 자리는 NXT 여성 챔피언 롤라 바이스가 차지했습니다. WWE는 정기적으로 홍보 이미지를 교체하기 때문에 단순 이미지 업데이트일 수 있지만 AJ 리가 레슬매니아 42 이후 WWE TV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파이트풀은 AJ 리가 WWE 복귀 당시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WWE 역시 그녀의 풀타임이 아니라 특별 출연 형식으로 가끔씩 파트타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배너에서 AJL이가 없어졌다. 그래서 AJL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뉴스의 원문에 팬들의 우려를 써놓고 파이트풀이 대답한 게 아니다. AJL이는 원래 풀타이머가 원래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도 가끔 나올 거라서 지금 안 나올 때라서 없어진 거다. 그냥 뉴스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라고 보기도 참 민망할 정도인데 아무튼 또 직원 실수로 빠진 거겠지. 저는 그냥 뭐 요즘에 안 나오니까 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CM펑크가 크리스 베이하고 사진을 찍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요. CM펑크 몸이 역대급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동양인처럼 나왔냐 이 짤 이주도. 그래서 크리스 베이가 TNA에서 뛰는 선수인데 거의 뭐 복귀 불가할 만한 부상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요즘 크리스 베이가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거의 뭐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CM펑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NA 현장도 몇 번 갔었던 그인 만큼 크리스 베이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시원하게 한마디라는 뉴스인데요. 빅이가 WWE 각본진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로우 리캡이라고 이제 다시 보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패널로 출연하는 빅이가 몬테즈 포드와 안젤로 도킨스를 극찬하면서 스트릿 프로피츠가 태그팀 디비전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몬테즈 포드는 운동 능력과 카리스마를 높게 평가했고 WWE가 오랫동안 두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빅이가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상도 없었는데 계속 벤치에 있었다라고 하며 팬들이 오랫동안 느껴온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많은 팬들 역시 빅이에게 동감하며 최고의 팀이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나메 어차피 부상당할 거였다면 한번 스트릿 프로핏 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부상을 또 안젤로 도킨스의 그 센턴으로 당하게 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사고 있고 그래서 스트릿 프로핏이 좀 태그팀 챔피언이 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빅이도 역시 똑같이 아쉬워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말 네. 몬테즈 포드는 졸라 스타야 라는 짤인데 그니까요 누가 봐도 얘는 싱글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를 몬테즈 포드도 알고 안젤로 도킨스도 그걸 알아서 둘이 같이 하고 있죠. 그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어서 둘이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와 남편을 들고 지금 스포츠를 몇 번 하는 거야? 와 그냥 90kg 정도 될 텐데 아무리 가벼워도 비앙카 그립네. 그니까요 괴물이야 괴물. 그래서 여기에도 써있어요. 얘네들의 아들은 진짜 유전적으로 괴물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 30년 뒤에 WWE 챔피언을 보는 게 아닐까 우리는 지금. 다음 뉴스입니다. 레슬매니아 메인하는 상상함이란 뉴스인데요. 브라이언 마이어스가 최근 자신과 맥 카도나가 얼마나 큰 기대 속에 커리어를 시작했는지 회상했습니다. 그는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우린 너무 일찍 성공을 맛봐서 약간 착각 속에 살았다 라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겨우 22살 나이에 레슬매니아 24 메인 이벤트에 등장해 언더테이커를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엣지헤드로서 엣지를 상대했던 언더테이커를 공격하는 역할을 레슬매니아 24에서 출연한 바가 있죠. 그래서 브라이언 마이어스는 그렇게 시작하면 당연히 다음 단계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며 특히 메카도나가 옆에서 얘기하기를 내년 레슬매니아에서는 아마 에이지와 우리 셋이 3자 대결을 하고 누가 배신할지 같은 스토리를 하겠지 라고 진지하게 생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해 두 사람은 레슬매니아 25 프리쇼에서 럼버잭 매치로 참가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메인 이벤트에 출연했잖아. 메인 이벤트 LG가 언더테이커하고 월드 헤비 챔피언십 할 때 그때 언더테이커를 공격하는 역할로 맡다 보니까 이게 복선이 돼서 내년 매니아에는 우리랑 LG랑 트리플스를 하지 않을까 라고 그때 젊은 메카도나가 옆에 마이어스한테 말한 거야. 이날 크리스 반빌렛 인터뷰에서 말한 게 아니라 젊은 메카도나가 젊은 마이어스한테 우리 내년에는 LG랑 트리플스를 하는 거 아니요? 이랬는데
아니었다. 레슬매니아 25 프리쇼에서 럼버잭 매치에 참가했는데 그 럼버잭 매치에 당사자로 출연한 게 아니라 그 럼버잭 매치 외곽을 두르고 있는 쩌리들 있지. 그 쩌리들, 그 선수 한 명 링 밖에 떨어지면 인디언밥 해주는 그 쩌리 중 한 명이었다. 그래서 현실은 매우 달랐다. 그래서 마이어스가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를 반빌렌 인터뷰에서 공유를 해줬다. 언더테이커 누가 공격해 보기는 그냥 언더테이커 공격한 것만으로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네요. 네, 중요한 업적이긴 하죠. 마이어스나 뭐 카도나나. 근데 카도나가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카도나 아직도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년째. 그리고 와이프 따라서 보톡스를 맞으러 가는. It's not like people get Botox, babe. You think I'm ugly? I think you're beautiful. I don't think you need Exactly, and I Botox. get Botox. 너는 네가 못생겨서 보톡스 맞으러 간다고 생각해? 잭라이더야?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나도 보톡스 맞으러 가니까 나도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잭라이더 I don't 당황해갖고 think you need it though. 네, 보톡스 맞았네요. 좀 더 예뻐진 얼굴로 열심히 뛰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번 다이너마이트 보시면 피필레이의 아들 데이비 필레이가 에지하고 크리스찬을 공격합니다. 예, 코퍼 케이지. 이 지금의 에지의 나이가 52이고 지금의 데이비 필레이의 나이가 33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 2008년에는 이게 반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에지가 33이고 필레이가 52였어요. 근데 지금은 필레이가 33이고 지금 에지가 52예요. 역전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필레이 아들이 아빠의 복수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태그팀 타이틀을 두고 앞으로 대립해서 포비든 도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에지 얼굴 이쁜 거 봐. 꽃미남이요. 그니까 진짜 너무 예뻤죠. 진짜 좋았지. 다음 뉴스입니다. 얼굴에 해주세요 라는 뉴스인데요. 칼리토가 팬들에게 특이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팬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사과를 씹어서 얼굴에 뱉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WWE 시절 그의 대표 기믹에서 나온 요청이지만 칼리토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왜 누가 그런 걸 원하느냐, 게다가 나는 그런 걸 하면 소송당할 수도 있다 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또 팬들이 실제 사과를 가져와 사인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며칠 지나면 썩어버릴 사과에 왜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웃었습니다. 칼리토는 최근 WWE 계약 종료 후에 회사를 떠난 상태입니다. 더러워. 그러니까 뭐 박명수에게 욕해주세요 라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런 것 같아요. 더 크고 싶었는데 칼리토는 같은 인터뷰에서 트리플 H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헌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였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얘기했으며 트리플 H가 칼리토라는 캐릭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자신은 최대한 살려낼 생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WWE 복귀 기간 중 저지먼트 데이에 합류했던 경험은 재밌었다고 회상했지만 전체적으로 WWE가 자신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할지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네요. 팬들 역시 칼리토의 존재감은 좋았지만 활용은 아쉬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토가 WWE에서 좀 더 자신의 생각에서는 더 잘 쓰일 수 있었다고 믿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중반 때 칼리토는 말도 안 되게 날라다녔었거든요. 근데 20년대의 칼리토는 전성기가 많이 지난 느낌이라 이 프로모적인 면에서는 더 많이 재밌는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많이 하락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너는 만년 잠재 선수. 그것도 맞아요. 존 시나가 오죽하면 한마디 했었죠. 옛날에 서로 치고 올라오던 그 시기 때 언제까지 이렇게 태만할 거야 막 이렇게 잔소리했던. 그래서 칼리토가 그 순간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후회하고 있는 칼리토를 보고 있네요. 20년이 지나도 후회를 하고 있는 칼리토. 지금 현재까지의 저지먼트 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멤버가 있었죠. 지금 보니까 거의 뭐 10명이 넘는데? 11명인데 11명? 네. LG 데미안 프리스트, 리아 리플리, 도미닉, 리브 모건 여기까지가 이제 1기였네요. 핀벨러가 먼저였지. 핀벨러, 제이디 맥도날, 록센, 라켈, 칼리토하고 알투루스 개건 멤버까지 얼마 있다가 나간 멤버까지 11명이 있었네요. 22년부터 벌써 4년이 됐구나 저지먼트 데이가. 이러다 최장 기록 스테이블 되었어. 좀 오래되긴 했네요. 옛날에는 진짜 그거 있었는데 에지, 데미안 프리스트, 리아 리플리 이때가 진짜 저지먼트 데이라는 이름이랑 어울렸어. 지금은 좀 게임 동호회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리브 모건 계속해서 백스테이지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매번 볼 때마다 매력이 넘쳐서 안 포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팬들과의 Q&A 세션인데 한 여성이 내 남친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My boyfriend loves you. 좀 많이 지나치게 좋아하나봐. 질투날 정도로.
남친이 너도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리브 모건이 빵 터지는 장면입니다. 남친이 지나칠 정도로 리브 모건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질투가 나서 반 농담으로 Q&A 세션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센스 있게 받아쳤네 크크. 그니까 제이드 맥도너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데요, 또 해맑게 웃고 있는. 아니 잘생겼어. 매력있게 생겼어. 좁아서 그렇지 잘생겼습니다. 록센 페레즈가 자신이 저지먼트 데이 멤버를 직접 뽑을 수 있다면 자신은 테이텀 팩스리를 뽑고 싶다. 왜냐면 테이텀 팩스리는 겁나 쩔기 때문이다. NXT에서 보여준 그녀의 캐릭터는 정말 미쳤다. You know, I kind of like weird and freaky and creepy, so I think she might be a good fit. 저지먼트 데이의 그 괴물 같고 막 좀 으스스한 분위기랑 잘 맞는 것 같다. 난 그냥 게임 동호회로 봤는데 여전히 자신들이 그 캐릭터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나? 아무튼 간에 근데 좀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여성 일진애처럼 해갖고 막 리브가 막 제일 일진 리더고 막 그 옆에 덩치 큰 일진이 있고 막 그 옆에 막 키 작은 일진이 있고 막 이런데 거기에 찐따 한 명 있는 거지. 되게 이모 키드 찐따 한 명 있는 거지. 아 미안해 얘들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기에 스푸키한 찐따 느낌으로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한 그룹에 여성이 4명이나 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 3명도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테이텀까지 넣으면 그냥 여성 그니까 걸그룹 됐네. 그니까 근데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네. She's a stalker. 록센 페레즈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 10수년째. 옛날에 일반인 팬이었는데 얘가 레슬러가 되더니 WWE까지 와가지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라는 벨리의 재미있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둘간의 대립관계도 설명하면서 둘간의 오랜 역사도 설명하는 이 록센을 샤라웃해주는 아주 재치있는 트윗이죠. 네, She's a stalker 라고 옛날 팬사인회 때 왔던 록센 페레즈의 기념사진을 오랜만에 올렸네요 또. 그래서 누가 지금 제일 잘 나가나요? 누가 최고의 변화를 겪어서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나요? 사샤 뱅크스, 베키 린치, 샬럿 플레어, 알렉사 블리스, 베일리까지. 그래서 저는 베키 린치 같은데요, 2014년에 누가 제일 잘 될 것 같냐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샬럿이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베키 린치인 것 같긴 합니다. 베키 린치 같이 지금 민심 좋고 계속 커리어를 최상위권으로 유지하고 있는 선수가 베키 린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샬럿은 무릎 조지고 폼이 떨어져서 유유 그것도 맞고 너무 싱글 커리어에서 너무 멀어졌어. 근데 본인도 즐기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챔피언 마테리얼에서 멀어진 게 좀 가슴 아픈 것 같아. 어떻게든 저는 17회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물론 본인은 18회까지 노리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16회는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샬럿이 과연 16회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베일리가 난 꼭 말해야겠어. 난 진짜 의심할 바 없이 나랑 라일라 발키리아가 최고의 태그팀이야 라고 말했는데 샬럿이 응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옛날 NXT절 사진으로 이렇게 응수했어요. 옛날 NXT 시절 사진으로 응 아니야 우리야 라고 응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엽네요. 이때 당시 얼굴만 봐도 그리웠던 샬럿. 이때 샬럿이 저의 최애인데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 샬럿 최고였죠. 와 젊었네. 그니까요. 샬럿은 진짜 어린이 팬이 생겨서 너무 재밌나봐. 그냥 마냥 즐거워. 그냥 알렉사하고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그냥 마냥 즐거워. 샬럿은 그냥. 샬럿은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냐. 그니까요. 맨날 그렇게 유쾌할 수 있었는데 응? 엄근진 되게 오래 했었죠. 산티노 이탈리아 컴백이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한때 클래식 이탈리아를 위해 산티노 마렐라의 깜짝 등장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 Q&A를 통해 지난 4월 WWE 각본진 내부에서 산티노 마렐라를 클래식 이탈리아에 출연시키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제안됐다고 전했습니다. 산티노는 이탈리아 출신 기믹과 특유의 코믹 캐릭터로 오랫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은 인물인 만큼 WWE가 이탈리아 현지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의 복귀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아이디어가 실제 진행 단계까지 갔는지 혹은 왜 최종적으로 무산됐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코브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이탈리아 쇼에는 산티노가 딱이었다 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고요. 그래서 산티노가 내 기억에 맞으면 캐나다 사람인데 근데 이탈리아 개라서 빈스 맥맨이 이탈리아에서 로우를 했나? 거기에서 우마가가 등장했는데 우마가의 상대로 그때 옆에 씨가 피우는 그 아저씨가 이탈리아 아무나 나와봐, 거기 객석에 너 나와봐 했는데 그게 산티노
산티노였고, 산티노가 올라왔는데 바비 레이슐리가 스피어 먹여서 산티노가 막타 쳐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되면서 데뷔했나? 내 기억이 그런데,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탈리아인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TV쇼에 등장해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 때문에 이 클래식인 이탈리아에 이 산티노를 출연시키는 게 검토되었다. 근데 그게 검토만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번에 출연하게 될지는 팩트 체크가 되진 않았다. 하지만 논의된 것까지는 팩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산티노가 TNA의 단장이기 때문에 TNA GM이잖아요. 근데 TNA랑 WWE는 지금 산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휴잖아요. 제휴. 이제 WWE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산티노가 출연할 수 있을지 기대도 되는데 의심이 돼요. 이 산티노가 별개로 남겼던 트윗에 만약 그게 된다면 삶의 수면이 완성되겠네요 라고 트윗을 남긴 게 약간 기대를 하는 듯하게 했거든. 근데 이게 보통 진짜로 확정됐다면 아마 이런 기대하는 코멘트조차 안 했을 거야. 그냥 엠바고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산티노가 만약 성사된다면 삶의 순환이 완성되겠네요 라고 말한 그 트윗이 그것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일단은 클래식 이탈리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티노가 진짜 인자강 맞아요. 아까 뭐 채팅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유도나 격투기 쪽에서 굉장히 고수고, 그래서 딸도 그래서 격투가로 키웠는데 말이죠. 근데 딸이 왜 이렇게 레슬링을 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프로레슬링 최고라는 뉴스인데요. 트리플 H가 WWE 클래식 이탈리아를 앞두고 이탈리아 토리노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토리노에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쇼는 여러분들만큼이나 WWE 선수들과 우리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WWE의 가장 큰 강점은 글로벌함이라고 설명하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도 WWE는 모두를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리플 H는 사람들은 음악이 세계 공통 언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WWE야말로 세계 공통 액션 장르일지도 모른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역시 프로모 장인 트리플 H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네요 라고 트리플 H가 이탈리아를 앞두고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많은 팬들이 또 여기에 기대감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H 이탈리아 쇼 제대로 준비할 것으로 보여요. 저도 클래식 이탈리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하게 코리아는 패싱하는 거냐 떡더비야. 아니 그니까 아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에 진짜 요즘에 이 WWE 관련해서 유튜브들도 조회수가 예전 같지가 않고 저도 지금 좀 조회수가 내려가고 있고 이게 기회를 줘야 성과를 낼 텐데 넷플릭스가 지금 공동 음성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안타깝죠.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순환되고 있는 것 같아 나야말로. 예전에 IB 스포츠에서 NXT 로우 스맥다운 3사를 다 방영할 때 그때 한번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청률이 많이 셌더라고. 이게 전체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인구수에서 시청률 집계하거든요. 근데 0.3%면은 그때 당시에 60만, 70만인데 낮게 나올 때가 0.3이고 막 레메 때는 막 2%, 3% 나왔으니까 그때 막 거의 300만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았나 WWE가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근데 그렇게 바통을 넘기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넷플릭스로 가버리니까 동시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한국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 800만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넷플릭스 800만 구독자인 국가면 이게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한 번쯤은 이건 트라이 했어야 됐어. 매주 진행되는 스포츠 연속극 시즌이 없잖아요. 시즌이 오프 시즌이 없는 매주 연속되는 연속극인데 이거를 넷플릭스 코리아가 하든 넷플릭스 본사가 하든 WWE가 하든 이 한국어 동시 지원을 무조건 트라이 했어야 됐어. 근데 트라이도 안 하고 한국어를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오히려 텔레비전일 때보다 IB 스포츠일 때보다 이 넷플릭스 800만인 지금이 오히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어가 제외가 되니까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프고 지금 AW 다이너마이트 퀄리전도 녹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내가 생방송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유일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AW 페이퍼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투명인간 같아. 나는 AW 페이퍼뷰라도 하잖아요. 근데 경호는 AW 페이퍼뷰도 안 하니까 왜냐면 걔는 NXT 페이퍼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는 사실상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아예 후토크 할 때나 소통하지. 그래서 이게
이 넷플릭스가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테레비로 WWE 보던 어르신들은 넷플릭스를 못 보시지. 그래서 저도 처가 쪽 할머님이 레슬링 WWE 보시다가 못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비 스포츠 제가 연결해 드렸는데 할머님 보시던 데서 이제 새로운 거 해요.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 여러모로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두 다.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코디 로즈가 이탈리아에서 PR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한 적이 있었어. 내가 저번 뉴스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진짜로 코디 로즈가 그렇게 말한 대로 진짜로 PL리가 됐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준 걸 감사하고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네요. 이탈리아가 개쩐다. 클래싱 이탈리 관중 반응 진짜 미칠 것 같다. 엄청 클 것 같다. 기대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예, 재밌을 것 같아요. 티켓값 때문에 한국 못 올 것 같기도. 요즘에는 근데 내한이 좀 선풍적인 인기잖아요. 내한이. 근데 얼마가 됐든 요즘에 내한공이 거진 다 성공하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메탈 밴드 아니면 거진 다 성공하던데 좀 왔으면 좋겠다.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다 안 하네. 한국인들 반응이 화끈해서 그니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뭐 콜드플레이급은 아니지만 떡더비가 콜드플레이만 해도 봐봐 티켓이 없어서 못 팔잖아. 지금 내한이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갈 때라 이 지금 한번 오면 좋을 텐데. 지금 봐봐요 그 뭐지 서재패도 매진이잖아요. 서재패 페스티벌이 매진될 정도로 많이 간다니까. 스타디움급의 펜싱이 있으면 고척돔은 생각보다 별로 안 크고 아니 고척까지는 노릴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종합운동장에 한 7,000석만 메워도 완전 상타 침이지. 가격이 비싼데 7,000석을 메울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어 사실. 램에 부른 위켄드도 오는데 그것도 맞죠. 그냥 장충 가면 됨. 그니까 클래싱 이탈리아 시간표하고 대진표. 클래싱 이탈리아는 여러분들 6월 1일 새벽 3시에 시작합니다. 6월 1일 새벽 3시.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새벽까지 한번 달려보고요. 이 새벽이 끝나면 함께 후토크 리뷰까지 해보면서 홍석준 캐스터하고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쇼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프리뷰에서는 왼쪽이 이기는 걸로 프리뷰 해놨거든요. 코디 로즈, 리아 리플리, 오바페미, 베키 린치, 로만 레인즈 이렇게 다 왼쪽이 이길 걸로 코멘트 해놨는데 프리뷰에서 여전히 저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한간에는 세미 제인이 턴이란 것이 군터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다. 그래서 유럽인 만큼 군터가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세미 제인의 도움을 받아서 군터가 승리할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한번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래싱 이탈리아 이거 한번 다 같이 재밌게 보고 리뷰해보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정배대로 흘러갈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서프라이즈도 도파민이든 뭐라든 좀 이슈가 필요해 보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잘 뽑힐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레슬링도 스포츠고 스포츠에서 이제 모든 흥행이 타이틀 변화가 하나도 없는 날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런 이론 하에 나는 이번 클래싱 이탈리아가 타이틀 변동이 없는 PL리가 되지 않을까? 그거 자체도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서프라이즈 바이럴 모멘트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어느 경기 어느 순간에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클래싱 이탈리 여러분들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세스 제는 포스터도 나와놓고 PL리는 안 나오나 CM펑크도 안 나오잖아요. CM펑크도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옛날부터 포스터에 나와놓고 경기에 안 나오는 경우가 200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CM펑크 사이버 썬데이 포스터에 출연해놓고 안 나왔잖아. 부커티가 무슨 포스터에 나왔었는데 경기에 못 나왔던 페이퍼뷰가 있었어요 옛날에. 정확히 어느 이벤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고. 다음 뉴스입니다. 제발 건강해 라는 뉴스인데요. 짐 로스가 또 위험한 낙상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AW 더블 나싱 행사 이동 도중에 넘어져서 큰 통증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넘어졌고 휴대전화가 손에 없어서 도움을 바로 요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을 위해 픽업을 왔던 차량을 놓치게 되었고 비행기도 놓치게 되었고 새로 예약을 한 뒤에 뉴욕에 도착했지만 호텔에서는 허리까지 심하게 아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해설 업무를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최근 짐 로스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 관련 검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팬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AW 계약은 올해 8월까지입니다. AW가 과연 계약을 연장할지 이거 약간 레전드 계약 비슷한 게 있다면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데 AW가 좀 레전드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암만 그렇다고 해도 이 계약을 연장할 것 같지 않고 뭔가 레전드 계약 비스무리한 걸 만들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짐 로스도 WWE와의 관계가 AW에 런칭하고 맞물리면서 AW 초창기부터 해설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되도록
되도록이면 AWA 유산을 최대한 남겨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저번에도 한번 넘어져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한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넘어지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한번 크게 넘어져가지고 좀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츠하이머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슬로벌 너커 영원히 건강하시길 빕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예, 이건 저의 특종인데요. AEW, PWS라는 뉴스입니다. AEW 다이너마이트에서 안드라데와 함께 등장한 여성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안드라데는 에이스 오스틴과의 경기 도중 링사이드 여성과 셀카를 찍는 장면을 연출했고 해당 여성은 안드라데의 목을 잡아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인디 레슬러 티아라 제임스로 확인되었습니다. 티아라 제임스는 SNS를 통해 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남겼으며 실제로 WWR 플러스 MCW 등 다양한 인디단체에서 활동해온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안드라데의 독특한 링사이드 연출에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라데가 계속해서 링사이드에서 이 미녀 여성들하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대세는 돌싱이에요 막 이렇게 드립치곤 하는데 이번 다이너마이트에서도 여성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이제 내가 호다닥 이렇게 막 검색을 했지. 중계 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티아라 제임스가 맞더라고. 그래서 진짜 티아라 제임스 맞구나. 그래서 내가 중계 중에 대한민국 PWS에서 얼마 전 포이즌 로즈에게 도전했던 티아라 제임스인데요 라고 내가 순식간에 딱 알아보고 딱 얘기했거든. 이제 그게 전파를 타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컬리전 특집에 제가 얘기한 그 장면이 나올 건데 그 티아라 제임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기했던 티아라 제임스가 AEW에서 안드라데하고 셀카를 찍는 여성으로 출연해요. 그 장면을 확인하실 분들은 IB 스포츠 다이너마이트 방송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틈새 담아 홍보 맞죠. 제목 보고 PWS 선수 AW 경기 뛴다는 줄. 아니 뭐 PWS에서 경기했던 선수가 AW에 출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특종이었습니다. 약간 얘기했던 타이라입니다. 티아라인가? PWS에서 포이즌 로즈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했던 티아라 선수가 이번 AW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컬리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에 생방하려나? 그래서 컬리전 오전 9시에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안드라드가 셀피 찍을 때 PWS 포이즌 로즈에게 여성 타이틀 도전했다가 패배한 티아라 제임스의 모습을 대한민국 IB 스포츠에서 보실 수 있다. PWS와 AW 모두 출연한 여성이다. 대단하다. 다음 뉴스입니다. 진짜 리제로라는 뉴스인데요. 네, 시도 애쉬 지금 NXT에서 활동하고 있고 티파니 스트래튼의 남자친구죠. 세계 랭킹 1위 유도 선수에서 WWE 슈퍼스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유도를 시작한 이유도 문신을 한 이유도 모두 WWE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하며 어린 시절부터 WWE를 보며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레슬링 스쿨이 없어 유도를 선택했지만 올림픽 선수로서의 훈련이 WWE 준비 과정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도계에서는 문신을 하고 손톱을 칠한 채 경기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봤지만 WWE에서는 오히려 그런 개성이 사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계 1위 자리에서 은퇴했지만 WWE에서 다시 처음부터 증명해야 한다며 드디어 제자리에 왔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유도가 본인의 레슬링 스쿨이다. 그래서 이제 레슬링 스쿨에서 이제 세계 1위가 됐죠. 유도에서 메달리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유도에서 이름이 알려지면서 원래 목표였던 WWE로 올 수 있었다. 대체 이 마인드셋이 대체 어떤 뇌회로로 레슬링 스쿨이 없어서 유도를 했다. 와. 그래서 WWE로 왔다. 잘생기긴 했던데 포장 잘하네. 맞아요. 잘생겼어요. 바티스타 이집트 혼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 애쉬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NXT 해설을 하고 있을 때 들어온 애라서 저도 NXT에 누가 들어오면 조사를 무조건 하거든요.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그냥 유도 메달리스트로만 알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WWE 진심인지는 몰랐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운동하다가 온 애랑 WWE를 좋아하면서 운동하다 온 애랑 살짝 다르거든요. 성장세가.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티파니가 제대로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를. 다음 뉴스입니다. 잘 가시게 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스타 커티스 엑스 본명 조 해닝이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이동하던 중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차별적인 발언과 욕설까지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원문에는 없는데 굉장히 그 차에 나와서 휘청거렸다고 해요. 커티스 엑슬은 WWE 명예의 전당 헌액자 미스터 퍼펙트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으며 WWE에서는 폴 헤이먼 가이와 미주투라지 시절로 팬들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터 퍼펙트의 아들 커티스 엑슬 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다가 잠깐 후진을 했는데 뒤에 차를 들이받았고 지가 들이받아 놓고 차에서 뛰쳐나와서 휘청거리면서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욕설을 내뱉게 되면서 이게 머그샷이에요. 머그샷. 범죄를 일으키면은 머그샷을 찍게 되죠. 그래서 커티스 엑셀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죠. 인생이 원래도 연예인 아우라 없었는데 최근 사진은 일반인보다 더 일반인 같네. 미국에서 음주 걸리는 게 쉽지 않다던데 그쵸. 저도 신혼여행 갔을 때 막 제가 식당에서 나왔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도 그 옆에 있는 테이블도 다 같이 밥 먹었는데 일행은 아니고 다 음주운전 하더라고. 다 술 먹고 있길래 술 맛있게 먹네 이랬는데 다 핸들 잡던데. 커티스 엑셀 이제 내리막인 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 3세대 레슬러인데 무려 그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엑스 해닝이고 아버지가 커트 해닝이라서 이름을 합쳐서 커티스 엑셀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그 어떤 아우라도 물려받지 못한 그니까요. 망가졌던 나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스타 판당고 현재 JDC로 활동 중이었던 은퇴한 스타 쟈니 당고 커티스가 과거 약물과 알코올 문제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TNA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WWE 복귀 압박과 불안감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 로우 녹화 며칠 전에 계속해서 폭주 파티를 벌였고 술을 미친듯이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호텔방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WWE의 마크 카라노 당시의 인재당담 간부인데 마크 카라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60일의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한 것 다음으로 최고의 결정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팬들은 화려한 캐릭터 뒤에 숨겨졌던 그의 힘든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TNA 다큐멘터리에서 판당고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에 복귀를 앞두고 압박감을 못 이기고 폭주하는 파티를 벌였고 거기서 다량의 약물과 술을 흡입하게 되면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제 WWE 당시 인재 담당자 마크 카라노에게 60일 재활 치료를 요청한 것이 자신이 아내하고 결혼한 것 다음으로 최고의 결정이었다. 자신은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본인의 커리어를 돌아보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근데 옛날에 진짜 선수들이 거의 이때가 막바지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나쁜 거 많이 했다고 합니다. 00년대만 해도 나쁜 거 정말 많이 하던 시기라고 해요.